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그게 뭘까? 실제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도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제 인사 담당자라든지 인사팀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스토리는 어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재료들을 사와서 고객들의 마음을 맞춰서 물건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린 효과도 많았고요. 근데 은정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으려면 어떤 걸 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가 과대표를 할 때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니 저떠니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상황 설명을 길게 해다가 그래서 체육대회까지 들어가는 데가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에 마찬가지로 한 세례 면접에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고 막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어떠니 저떠니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수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달 동안은 면접 시즌에 떼가지고 면접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코칭이나 1대1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대1 면접 코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주말도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긴 영상을 못 찍고 짧은 영상만 찍어서 쇼스로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긴 영상 중심으로 조금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제 인사 담당자라든지 인사팀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스토리는 어떤 부분일까? 좀 막연한가요? 그래서 스토리 경험에 대해서 어떤 걸 좀 관심을 가지느냐 이럴까 더 막연하네요. 좋아요. 뭐냐면 경험에 대해서 대부분이 추상적인 논리로 경험을 많이 얘기하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추상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이나 면접관은 추상적인 경험이나 논리보다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펙 중심의 평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스토리 중심의 평가를 반복하고 있고 그 스토리 경험에서는 결국은 구체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체성보다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조금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소서에 쓰고 면접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장점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추상적인 논리보다는 추상적인 경험, 좀 큰 경험보다는 자꾸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그걸 소재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성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조금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경험에 대해서 자소서든 면접이든 이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는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에피소드? 그게 뭘까? 실제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는 논리가 강합니다. 그러면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런 설득의 논리보다는 짧은 시간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노력해가 행동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결과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한다.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잘합니다가 아니라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할 때는요, 이런 고객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 마인드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성의 첫 번째는 막연하고 거창한 경험이 아니라 엄밀히 와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자꾸 끄집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몇 번 반복했던 전지를 통해서 경험 정리할 때 동그라미에는 큰 경험을 적고 작은 부분에서 동그라미 밖에는 작은 에피소드를 적으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큰 경험보다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가 첫 번째 그거요. 두 번째는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버리면 논리가 좀 애매해집니다. 뭐 과대표를 할 때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떠니 저떠니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상황 설명을 길게 해다가죠. 그래서 체육대회까지 들어가는 데가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에 마찬가지로 한 3-4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 자소서는 안 보이니까 관계없지만 면접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면접관이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용두사미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보고 싶은 여러분의 노력 행동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장황하게 상황 설명을 하다 보면 끝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자소도 마찬가지, 면접도 마찬가지죠. 과대표 체육대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확 집어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이렇게 못하고 자꾸 상황 설명, 과대표인데 어떠니 저떠니 하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도 관심이 일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요. 면접관도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문장부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고 와야지 자소서도 좀 핵심 중심으로 쓸 수 있고 면접에서도 핵심 중심으로 어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반드시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체성의 두 번째는 첫 문장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자소서도 마찬가지, 면접에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고 막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어떠니 저떠니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마구마구 하시는다. 그래서 좋은데 그렇게 마구마구 하다 보니까 어떤 논리냐 하면 이게 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소재로 막 얘기를 막 장하게 막 얘기하는데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는 뭘 생각하냐면 그 뒤에 얘기, 여러분이 열심히 한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요. 저게 무슨 아르바이트일까? 저게 무슨 프로젝트일까? 요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을 아예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엄밀히 와서 얘기 안 하고 막연하게 자꾸 아르바이트 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곤란합니다. 이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얘기를 쓰십시오.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 자소서 질문이 대부분이 어떤 경험을 묻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면접도 가면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자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자꾸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꾸 언급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막연하게 무슨 관련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걸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보려는 경험 스토리는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기했듯이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를 소재로 자꾸 언급을 해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첫 문장에서는 장황한 상황 설명이나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더 핵심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장황하게 되는 답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구체적인 표현의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할 때 A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자꾸 언급을 해 주셔야지만 나머지 뒤에 설명에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막연하게 아르바이트 할 때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오히려 안 들을 수 있다는 걸 조금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인사팀 면접관들이 경험에서 스토리에서 보는 구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자꾸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논리나 표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봬요.